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 7월 31일, 7월 말일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 31개 종목을 모두 다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배율 지급순위, 자, 두 번째로는 각각 기초자산별로 어떠한 것들이 많이 올랐는지 수익률 지급순위, 자, 세 번째로는 종목별로 분배율도 있고 수익률도 있겠죠. 그래서 종목별 분배율과 수익률을 합산했을 때 종합순위는 또 어떻게 됐는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는 데 앞서서 여러분들 분석하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연 월배당 ETF에 내가 투자하는 목적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고민이 안 되면 기초자산을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먼저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초자산 선정하시고 종목을 선택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월배당 ETF를 장기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장 중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중심이 있고 세 번째로는 배당 성장 중심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월배당을 주는 지수형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 미국의 경우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냥 ETF를 매수하시고요. 다만 그 ETF가 매월 배당을 주는 형태이면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를 투자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 중심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커버드 콜. 자, 이러한 ETF 상품군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은 배당을 꾸준히 잘 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변동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꾸준히 사서 모으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배당 중심의 월배당 ETF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배당 성장 중심입니다. 자, 배당 성장 중심의 ETF 중에 가장 유명한 게 SCHD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 중심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기초자산이 SCHD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를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성장 월배당 ETF와 배당 월배당 ETF를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더라도 이때 배당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월배당 ETF를 투자하고 하는 주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 명확히 설정하신 다음에 기초자산 선정하시고 종목 선택을 통해서 장기간 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장기간 ETF를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7월 기준 분배율에 대한 부분이고요. 전체 31위까지 알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탑 5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을 쭉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종목은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에 커버드 콜은 없지만 커버드 콜 전략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표를 잠깐 해석해 드리면 자, 일단은 순위는 분배율 기준입니다. 1위부터 5위.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들은 자, 전월 대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첫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번 달에 처음 분배금을 준 ETF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배금은 이번 달에 지급된 분배금이고요. 자, 분배율 기준은 말일자. 자, 7월 31일 기준에 해당 종목들의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준의 종가를 뭐로 나눴다? 분배금으로 나눠서 우리가 뭘 계산한 거다? 자, 분배율을 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금을 자, 7월 31일 종가로 나눠서 이 분배율을 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수익률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7월 31일 기준 종가 나누기 6월 30일의 종가.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짜리의 수익률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달치의 분배율과 수익률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종합순위라고 하는 것은 분배율과 수익률을 이렇게 합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표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게 되면 벤치마크 지수로서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 상승률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수익률과 한번 벤치마크 지수의 수익률을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선택한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좋았는지 나빴는지 여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대한 해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본격적으로 순위를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자 1위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의 커버드콜, 자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매월 분배율을 1%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보게 되면 거의 계속 1%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분배율이 아마 12%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분배율은 정말 정확하게 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순위는 21위이긴 하지만 분배율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의 커버드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위, 3위는 이번 달에 처음 이렇게 분배금을 지급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가 생각보다 분배율을 잘 줬습니다. 그죠? 다만 수익률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았다. 그래서 순위는 24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도 쭉 보시게 되면 어찌됐던 분배율을 많이 주는 것은 뭐다? 커버드콜 전략이다. 자, 따라서 분배율, 즉 배당 중심의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정 비율 이상을 배당 중심의 커버드콜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은 분배율을 우리가 수령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분배율은 월 기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매월 1.01씩만 꾸준히 준다라고 한다면 연 배당 수익률이 무려 12%나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쭉 한번 분석을 누적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분배율을 많이 줬는지도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 말일자 기준으로 이렇게 분배율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익률 중심입니다. 수익률, 성장 중심에. 그래서 7월 기준 수익률 탑5를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자, 1위한 종목이 바로 타임 포트폴리오에서 만든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입니다. 자, 엄청납니다. 수익률이 무려 9.8%가 올랐어요. 얘가 이제 비용은 조금 비싼데 운용은 확실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운용. 그래서 저도 현재 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용을 잘 한다라고 한다면 자, 국내 월배당 ETF의 비중을 높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배율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번에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가 한 달 동안 2.66%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운용을 정말 잘했습니다. 9.80%나 상승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종합수익률도 합산하게 되면 한 달 동안에 무려 1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2위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이 성장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의 수익률이 4.41%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분배율의 수준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만 종합적인 수익률 기준으로는 2위를 차지했고요. 자, 그다음에 3위도 마찬가지로 미국 S&P 500, 그죠? 그 다음에 미국 MSCI 리츠.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여기 뒤에 H자가 붙어 있는 것들 보이시죠? 자, 지난 6월 달에는 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 해지한 요 H가 붙어 있는 상품군들의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좋은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해외 기초자산을 둔 것들은 대체적으로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환 노출 상품의 경우는 수익률이 좋지는 않고 그다음에 환 해지 상품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그런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 종목군들이 종합순위도 좋고 그 다음에 수익률 기준에서도 상당 부분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커버드콜이 하나 들어와 있죠.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자, 분배율과 수익률을 모두 다 합산한 것은 자, 성장 중심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편차는 없고요.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종합 수익률이 좋은 것들은 수익률 중심, 즉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좋고 분배율도 좋은 모든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일 수는 있겠으나 자, 일단 가장 이상적인 이 합계치는 항상 이렇게 이 수익률이 높은, 즉 성장성이 높은 아이들 위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 수익률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종합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장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배당 중심으로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지. 자, 배당 중심으로 가는 분들이 이 종합 수익률 가지고 계속 비교하게 되면 이 분배율을 많이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성장 중심으로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수익률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월배당 ETF를 투자하는 목적에 중심을 두셔서 운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월 기준의 분배율과 수익률의 합계 종합 수익률은 결국에는 성장률이 좋았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높았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각각의 기초자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는 두 종목이 있고요. 자, 타임 포트폴리오에서 만든 이 종목이 압도적인 1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을 여러분들은 그냥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것에 이제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요거 타임 포트폴리오에서 만든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를 살짝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종합순위 1위 차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0도 마찬가지로 분배율은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만 수익률이 조금 좋았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낮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순위도 6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운용했지만 마찬가지로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들은 분배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는 아직까지 두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커버드콜 전략입니다. 자, 미국의 기초지수를 두고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현재 4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배율은 정말 압도적으로 잘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 오류가 있네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잘못 입력을 했어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아셨죠? 수익률 순위랑 분배율 순위가 조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1위가 일단 분배율 1.01, 2위가 분배율 0.88, 3위가 분배율 0.64, 4위가 분배율 0.53. 상당히 분배율 측면에서는 정말 괜찮다. 다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전략은 배당 중심의 우리가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요 1위 하는 종목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콜 얘가 분배율을 매월 계속 1%씩 꾸준히 주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분들은 커버드콜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국내 커버드콜 전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커버드콜 쫙 쭉 봤더니 요번 달, 6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는 상당 부분 괜찮은 분배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3위 종목만 빼고는요. 그래서 0.7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만약에 꾸준히 12달까지 준다면 무려 8% 이상의 분배율을 지급받을 수 있기는 한데 항상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커버드콜 전략에 있어서는 분배율 중심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운영은 할 수는 있고요. 다만 커버드콜 전략은 이 상승폭을 제한합니다. 자, 하락했었을 경우에는 콜옵션 매도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분배율을 지급하는 용도로는 좋지만 상승폭에 있어서는 성장을 어느 정도 제한한 상태에서 분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커버드콜은 국내랑 이제 미국 것을 조금씩 혼합해서 운용하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수익률은 이번 달에는 이상하게도 좋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커버드콜 수익률이 썩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번 달은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채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는 이 채권을 편입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의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고요. 자, 1위 한 종목을 살펴보면 에이스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자, 하이힐드 채권은 투기 등급 채권.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투자 등급 채권. 그다음에 여기는 국채. 자, 국채는 상대적으로 분배율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라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미국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썩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이힐드 채권은 주식이 좋으면 같이 좋아집니다. 하이힐드는 주식이 좋으면 같이 좋다. 회사채는 약간 중간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하이힐드에 관련돼서도 수익률과 분배율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채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채권. 자, 국내 채권은 자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일단 1위부터 4위까지 총 4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3-11 회사채는 자, 만기가 23년 11월, 곧 만기가 도래하겠네요. 그러면 아마 새로운 종목이 또 상장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25-11은 25년 11월이 만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채권에 대한 부분을 월배당 ETF에서 운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산 배분 형태에서 자, 우리가 위험 자산의 100%를 투자하게 되면 수익이 좋을 때는 정말 나이스하지만 이 수익이 나빴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채권 종목을 편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채권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리스크를 조금은 해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채권 편입을 고민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건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오로지 위험 자산만으로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는 채권 자산을 편입하는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배율도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익률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시점에는 그럴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주식이 많이 오를 때 채권 수익률이 수익률을 깎아먹는 경향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리스크 해지용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은 되지만 만약에 채권을 가지고 리스크 해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편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 성장 관련돼서 SCHD 요거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가지고 시리즈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 1위한 종목을 살펴보시게 되면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근데 신기한 것은 모두 다 SCHD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분배율의 차이가 좀 났습니다. 얘는 분배율이 0.77. 이번에 처음 줘서 아마 이렇게 많이 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음 달에 한번 또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을 좀 월등히 좀 많이 줬어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많이 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 쭉 살펴보시게 되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확연히 갈라집니다. 자, 여기 H가 있는 아이는 환 해지 상품, 여기 H가 없는 아이들은 환 노출입니다. 그죠? 환 해지 상품의 수익이 왜 좋았다? 자, 환율이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하락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서 운용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에도 같이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은 어쨌든 환 해지가 조금 좋았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환율에 대한 기준치들은 여러분들이 해지를 사용할지 노출을 사용할지는 조금 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신한자산운용에서 만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하나는 H가 있고 하나는 환 노출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기준을 뭐 1,2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환 노출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1,200원 위에서는 환 해지로 가져간다든지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아직도 환 해지형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상품은 갈아타면 됩니다. 아셨죠? 뭐 솔로 갈아타던 타이거를 갈아타던 에이스로 갈아타던 그리고 갈아타는 기준은 당연히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두 다 고려하면서 무조건 한 종목만 선택했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따라서는 한 번쯤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목 변경도 필요하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분배율 수준에서는 SCHD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가 요거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4위를 차지했지만 종합적인 순위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초지수인 S&P 500과 비교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다우지수와 S&P 500 등 얘네들은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수익률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싹 보시게 되면 H가 없죠. 여기 노출 상품이고요. 여기도 환 노출 상품, 여기도 환 노출 상품, 여기도 환 노출 상품. 여기만 환 해지 상품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환 해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썩 좋진 않네요. 그죠?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왜 이런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위는 KB스타 미국 배당, S&P 500 배당 킹. 이게 한번 궁금했었는데 쭉 보시게 되면 분배율은 0.24%로 어찌됐든 1위를 차지했고요. 종합수익에 있어서는 썩 수익률은 좋지는 않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귀족이 되려 수익률을 조금 더 좋게 이렇게 수익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종합순위에서는 3위를 차지했지만 마찬가지로 분배율 수준에서는 썩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장 중심의 이러한 ETF 종목들이 분배율이 이번 달에는 썩 매력적이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 배당 기족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썩 매력적이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월배당 ETF에서 성장 중심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게 약간 좀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쭉 추적하면서 최적의 어떠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는 하나씩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자산이 이제 멀티에셋 인컴이라고 해서 자산 배분형 월배당 ETF입니다. 얘는 썩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다 굳이 편입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분배금 30원 지급됐고요. 분배율은 3.2%로 조금 높아졌으나 수익률은 항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는 주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채권도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채권 수익이 많이 하락해서 같이 한번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합순위 측면에서도 거의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 리츠입니다. 자, 리츠를 대체 투자로 편입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도 살짝 해볼 필요는 있고요. 리츠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에 자금을 투자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배당의 형태로 가져가는 상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를 차지한 게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 여기는 환해지 상품들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츠의 경우는 일본 리츠도 있고 미국 리츠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 리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인프라 이렇게 해서 미국 리츠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리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위한 분배율을 보면 0.4%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2.3%니까 낮은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종합순위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한 달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츠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분배율은 적정선에서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상 분배율이 한 연으로 따지면 한 4에서 한 5% 정도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누적해서 한번 계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연평균의 분배율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리츠를 편입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 필요 있겠고요. 저는 이렇게 대체 투자의 경우는 한 5%에서 많게는 최대 10% 정도까지는 배분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금을 배분할지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운용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장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다 나는 배당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다 나는 성장 배당 중심으로 할 건지. 자, 이것을 먼저 일단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군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주식을 편입할지, 채권을 편입할지, 대체 투자를 편입할지 결정하셔야 되겠고요. 주식을 선택하더라도 국내 주식을 선택할지, 미국 주식을 선택할지, 채권을 선택하더라도 국내 채권을 선택할지, 미국 채권을 선택할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체 투자는 선택할 게 없습니다. 그냥 리츠밖에 없어요. 왜? 월배당에는 현재 리츠 상품만 상장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국내 주식에는 성장과 커버드 콜만 있고요. 미국 주식에는 성장 배당, 커버드 콜 모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식 가지고는 성장 배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성장과 커버드 콜 전략을 혼합해서 성장 배당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채권에 있어서도 국채와 회사채는 있지만 하이힐드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 미국 채권에 있어서는 국채, 회사채, 하이힐드 채권이 모두 다 동일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힐드 채권의 경우는 주식과 거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츠의 경우는 국내 리츠, 그 다음에 해외 리츠, 미국, 일본 리츠가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배당은 잘 주고 있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차 투자를 월배당 ETF에 편입할지 여부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자산군 선택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각각의 투자 비중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주식에 60%하고 채권에 35%하고 대체 투자에 5%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투자 비중은 100%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을 선택, 국내 주식, 미국 채권, 리츠 등 각각의 기초자산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성장 중심이냐, 배당 중심이냐, 아니면 성장 배당 중심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종목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목의 비중을 결정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매수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실행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발생이 돼요?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 배당금은 또 어떻게 재투자를 할 것인지 재투자 계획까지 모두 다 세우셔야 됩니다. 그죠?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했었을 때 복리 효과에 의해서 성장과 배당을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배당 ETF는 매월 배당이 지급되고 지금 당장 찾아다 쓸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재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까지 염두한 상태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구성하는 방법들까지도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직접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